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피양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좀 누적적으로 이제 6월 만기 이후에 현물 선물 수급하고, 올해 이후 수급,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 이제 수급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누적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이제 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 이제 니케이, 유럽, 유로스톡스, 이제 홍콩, 항생,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종합, 대만 각원 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이제 달러원, 뭐 WTI, 뭐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뭐 키스코 홀딩스나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LG전자, CJ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GS, KT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종목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랑 절대가치 평가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전망치 이제 증권사 평균치를 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닉스 전망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뭐 오늘 메리츠 거 빼고는 뭐 거의 다 한 9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전망치 23년까지는 이렇게 좀 평균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좀 약간 회사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좀 오늘 삼성바이오릭스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나오면서 약간 좀 전망치를 업데이트 시키긴 했고요. 그냥 원래 삼성바이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23년까지 실적이 있었다가 그냥 좀 장기 실적인 28년도 실적 내는 게 있더라고요. 좀 그거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좀 올렸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좀 고평가지 않나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오늘 하는 종목은 아니어서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뭐 오늘 하는 종목들 살펴본 다음에 코스피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같이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M2로 나눈 지표, 그리고 통화량 이제 지표인데요. M2는 코스피 시총을 이제 M2로 나눈 지표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증시가 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엔 코스피 사실 좀 약간 들쑥날쑥했습니다. 뭐 장초에 미국 증시 이제 하락한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막판에 동시효과 때 좀 플러스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이제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는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있었고요. 뭐 물량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았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4,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280억 매도,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700억 매도,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결국 오늘 뭐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뭐 사실 장초에 좀 많이 샀다가 막판에 조금 약간 되돌림이 있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인 수급을 좀 보시면은 이제 6월 11일부터 이제 시작인 게 이제 선물 만기가 6, 9, 10 이제 6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딱 분기마다 있는데요. 미니 말고 그냥 이제 일반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만기 이후에
시작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일단 뭐 현물상으로는 개인이 한 11조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현물은 다 지금 매도하고 있는 추세고요. 선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사실 움직임의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매수로 돌리면서 뭐 그냥 수급상 크게 뭐 선물은 뭐 그렇게 방향성이 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올해 이제 연초부터 시작했을 때는 뭐 개인이 거의 한 62조 정도 순매수를 돌린 상황이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 다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뭐 매도기는 한데 뭐 규모 자체가 뭐 4조 원 정도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2001년부터 뭐 개인이 거의 한 71조 정도 엄청난 양을 매도를 하다가 뭐 지금 39조로 매수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냥 110조 정도 한 1년 한 6개월 만에 이제 순매수로 돌린 상황입니다. 뭐 수급 자체는 사실 좋아 보이진 않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피 상승할 때 선물을 매수하면서 먹었고 이제 현물은 계속 매도를 했는데 선물은 이제 만기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사라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개인만 계속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수급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뭐 오늘 일단 일봉으로만 보면은 일봉상 여기가 1파, 이제 여기가 2파,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 이제 5파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가 상승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의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3의 3이 나올 차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3의 3이 나올 자리라고 치기에는 일단 뭐 지금 파동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그리고 이제 5파가 지금 그렇게 파동이 잘 매겨지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추세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선을 이렇게 7월 9일 저점부터 해서 이제 그거 봤을 때는 뭐 오늘 조금 장중에는 하회를 하다가 또 막판에는 그냥 돌아서면서 약간 그냥 딱 그 추세선 부근에서 멈췄습니다. 뭐 계속 그냥 여기 하락 추세선을 뭐 크게 이제 벗어나진 못하고 있고요.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좀 확실하게 위든 밑으로 좀 벗겨야 일단 좀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 과거의 이제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는 이제 여기를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추세선을 위에 넘냐 밑으로 넘냐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 직선 추세선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 최근 여기 부분이죠. 이제 3286을 넘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3316을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추세선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름대를 깨지냐 마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게 좀 추세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아직까지 그냥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환선, 기준선 이제 다 역전이 되면서 아직 이제 구름대 안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살짝 벗겨져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요. 뭐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뭐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뭐 그나마 좀 좋은 점을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MACD는 좀 약간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 것 같고요. 뭐 따라서 일단 지금은 이제 위든 밑이든 좀 둘 다 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워낙 이제 뭐 이제 아마 내일 이제 FOMC도 발표가 날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FOMC 발표나 뭐 부채 한도 협상이나 뭐 나름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이벤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좀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좀 상승은 했지만 계속된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제 중국발 규제도 뭐 사실 좀 노이즈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20분봉 상으로는 일단 계속 후행 스팬이 역전이 되다가 일단 그래도 막판에 이제 호전이 된 게 가장 큰 다행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시 이제 역전이 된 다음에 여기 다시 역전이 됐다가 바로 이제 호전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를 타고 갈 수 있을지 일단 그게 후행 스팬으로서는 좀 관건일 것 같고 일단 계속해서 여기 전환선을 좀 기준선하고 못 넘다가 계속 어제부터 계속 좀 넘으려다가 못 넘고 넘으려다 못 넘었다가 일단 뭐 전환선은 그래도 막판에 좀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제 기준선을 넘고 여기서 이제
구름대까지 좀 넘어야 조금 더 이제 상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으로는 이제 매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240분 몽의 200일선에서 항상 좀 지지를 하고 반등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작년 11월 부근에도 여기서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3일 부근에서도 여기서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월 9일에도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7월 21일도 반등을 했었고, 이번에도 일단 또 여기서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반등을 계속하고 기준선을 넘고 구름대를 재차 넘어가면 좀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여긴 또 후행 스팬이 역전이 돼버려 있거든요. 240분 봉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긍정적이지도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상황에 가기 직전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절대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깨지면은 뭐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면 이제 해지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뭐 특별하게 제가 언급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구주봉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제 구주봉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추세고요. 이제 코스피로 한번 보면은 일단 뭐 구주봉상은 일단 뭐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구주봉상 볼린저 밴드를 계속 좀 잘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하면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게 좀 리스크 요인이고, 뭐 충분히 이제 구주봉으로 또 MACD나 뭐 RSI는 좀 약간 과열 신호여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뭐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아직 볼린저 밴드를 이탈한 것도 아니어서 뭐 구주봉 상으로는 뭐 크게는 문제가 없다. 이제 중기적인 아주 초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추세인 3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는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MACD가 조금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역전이 이미 돼버렸거든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단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는 살짝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봉상으로는 일단 뭐 전환선이 이제 크게 하회를 하다가 뭐 거의 이제 전환선 부근까지는 좀 되돌린 것 같고요. RSI는 이제 매도 시그널 여기서 나온 상황에서 좀 빠지고 있어서 뭐 일단 지금 그냥 추세가 그렇게 좀 확실히 정해지진 않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볼린저 밴드도 지금 모여있고, 뭐 결국 좀 위든 밑이 좀 틀릴 것 같은데 일단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시간론으로 봤을 때 이제 원래 여기 65주 이제 변화일까지 나왔을 때 원래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76주 변화일까지 아마 좀 이동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든 저점이 되든 될 것 같은데, 또 2주가 이제 또 잭슨홀 구간이거든요. 뭐 그래서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틀 수 있다. 이제 향후 이제 앞으로 한 3, 4주간. 그래서 좀 위든 밑이든 좀 따라가는 걸 좀 잘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없는데, 방향성 정해지고 났을 때 좀 대응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하면서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라고 했었는데, 뭐 좀 빠졌다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좀 많이 되돌리긴 했습니다. 뭐 나스닥은 이제 좀 되돌렸어도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한 1%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되돌리긴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여기까지 가면 1파, 여기가 2파 코로나 이후로,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5파의 시작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5에 5에 5파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파동을 매기냐에 따라서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4파, 5파도 가능은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 마지막 구간이 결국 한 번 더 랠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충분히 좀 빠질 수도 있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여기서 딱 닿고 좀 빠지긴 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일단 저는 조금 더 빠질 확률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가 빠질지 아니면 여기 추세선을 재차 이제 좀 넘어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아직까지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아직까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뭐 전혀 일단 아직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분봉을 봤을 때는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120분봉상으로도 MACD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저한선 기준은 재차 넘어서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큰 하락이면 이제 5파로 시작될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제 여기가 아마도 이제 5파라고 한다면 1파, 2파, 3파, 4파인데 이게 4파가 이 1파 고점하고 겹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가장 최악이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A파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C파고 그게 이제 큰 A파고 여기가 A, B, C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나오는 게 조금 더 파동상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전환선 부근까지 좀 빠졌다가 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보기에 따라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모양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기랑 여기 이렇게 저점을 그어서 그리고 다시 그어보면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저점을 그어서 여기 이렇게 고점에다가 올려놨을 때 뭐 딱 정확하게 닿은 건 아니지만 거의 닿은 부분 근처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채널이 끝나고 꼭 급락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아니면 여기가 이제 3파고 여기가 1, 2, 3, 4, 5고 여기가 이제 4파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4파일지 그냥 무너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고점인 여기가 이제 1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1, 2, 3이라고 치면은 여기 1파 고점인 이제 14,059.5를 이제 깨냐 마냐가 뭐 일단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미국 그냥 선물 아닌 걸로 해서 좀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은 뭐 사실 계속해서 뭐 그냥 상승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기도 미국도 그냥 볼린저 밴드 계속 지금 타고 올라가면서 구주봉 보면 타고 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계속 볼린저 밴드 잘 타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크게 이제 이탈을 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고요. 3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볼린저 밴드가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구름대가 이제 급락의 영향으로 이제 앞으로 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3주봉만 봤을 때는 아까 그리고 변화일상으로도 여기가 26주 나오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8월 말쯤 그때 부근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구름대 바닥도 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냥 이런 일목균형표 괴선이랑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이탈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 그냥 과열권에서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결국 그냥 미국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럴 때는 위든 아래든 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그냥 이제 이럴 때는 뭐 그냥 기준선 깨질 때까지 들고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그냥 롱 포지션만 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이럴 땐 그냥 미련 없이 아 구름대 깨지면 매도를 하겠다 이게 그냥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신다면 이미 지금 기준선은 깨져 있기 때문에 뭐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계속 일단 구름대는 아니고 이 추세선 하단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해서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추세선이 확실히 깨지는 구름대가 깨지면 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사실 계속 장중엔 좀 빠졌었죠. 주식이 좀 빠졌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오늘 막판에 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어도 뭐 플러스 한 2% 정도로 변동성은 좀 올라가면서 한 16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변동성 같은 경우 뭐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까지 다 호전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름대 부근에서 딱 막혔었죠. 이제 여기를 재차 이제 뚫냐 마냐가 뭐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4%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구름대를 넘어선 다음에 이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계속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다시 넘어서고
9일 후행 스팬 호전되고 이제 남은 건 26일 후행 스팬만 딱 호전되면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구나 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주봉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붕 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막판에 이제 탔다가 볼린저 상단에 딱 닿였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여서 여기도 좀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구름대도 여기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차 이제 반등은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워낙 사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추세적 반등이냐에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은 아마도 일단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는 일단 반등은 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까지 넘어서고 구름대까지 넘어서는 이제 재차 랠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렇게 3주봉이나 긴 장기 추세로 보더라도 이제 보시면은 9주봉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제 역전이 된 상황에서 하회하고 26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도 9주봉을 봤을 때 이제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중기적인 추세도 부정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추세상 3주봉도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9일, 26일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파라볼릭도 매도 시그널이고 주봉상으로는 이제 구름대 하단까지도 뚫렸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못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투자라는 게 다 확률이잖아요. 이제 제가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효성화학이 내재 가치가 이제 160% 정도 있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주식이라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주식을 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인 한 달, 일주일을 봤을 때는 내재 가치가 없는 주식도 잘 가는데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 그냥 개인이 선호하니까 이제 많이 가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게 길게 10년, 20년 했을 때 레이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내재 가치도 있고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은 주식이 사실 중기적으로는 더 잘 가긴 하거든요. 이제 과거 이제 백테스팅을 해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확률의 문제죠. 이제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분산 투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그래도 감안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죠. 로또도 이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건 감안하되, 그래도 굳이 높은 확률이 있으면 높은 확률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상해종합 봤을 때는 상해종합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를 넘기려다가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 넘기진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고, 아직 홍콩 항생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9일, 26일 프랑스팬은 다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구주봉으로는 3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파라볼릭 매도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은 하회하고 일단 기준선은 아직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주 좋지는 않은 그런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매도 시그널 나오고 파라볼릭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9일, 26일 프랑스팬 다 역전됐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일단 과매도 사인이 RSI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재차 이제 추세성 반등하기는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가권 보시면은 가권 같은 경우도 오늘 구주봉부터 봤을 때는 구주봉 상으로는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3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지금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사실 조금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MAC도 그렇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탔다가 이제 좀 쳤다가 빠지고 있어서 이제 전환선까지도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좀 약간 좀 조심할 필요는 중기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상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기준선 방향도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6일도 역전이 되었고요.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좀 그렇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기준선 부근에서 지진하고 있어서 뭐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뭐 RSI나 MACD는 조금 과매수 구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뭐 기준선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냥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달러 원도 이제 똑같습니다. 뭐 기준선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제 상방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준선 위에 그냥 이제 좀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 26일 프랑스팬이 아직은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상승 추세로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하락 추세라고도 말하기 애매한, 그냥 좀 애매한 추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뭐 전환선을 넘지도 기준선을 넘지도 못하는 그냥 좀 약간 횡보 추세고요. 뭐 지금 이제 금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좀 마이너스 1.13까지 최저치로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이제 좀 단기 조정은 보이고 나서 그때 이제 실질금리가 0%대까지 가면은 뭐 그때 이제 좀 금을 편입을 하려고 다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고채 10년을 봤을 때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한 상태에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다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전환선 넘은 이후로는 뭐 일단 뭐 아직까지 크게는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기준선 넘기 전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하락 추세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일단 9일 후행스팬이 이제 뒤에 바로 달라붙긴 해서 여기가 이제 다시 호전이 될지 말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장중 꽤 많이 하락을 하다가 한 3%였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3.5까지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구름대 하단까지 빠졌었죠. 구름대 상단까지 빠졌었죠. 이제 거기서 빠졌다가 좀 그래도 반등은 하면서 한 마이너스 0.7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냥 이제 뭐 거의 볼린저 밴드 그냥 하단 부근에서 뭐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26일 후행스팬은 아직은 이제 호전되지 못했고요. 일단 결국 26일 후행스팬이 이제 호전이 돼야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근데 차트가 26일 후행스팬만 호전되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 차트의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구름대 상단을 잘 타고 가면서 올라오고 여기서 지지도 일단 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내재 가치를 보더라도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21,000원 정도 되고요. 뭐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6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을 보시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사실 기준선을 조금 깰 뻔하다가 뭐 소폭은 했겠지만은 뭐 이제 크게 거의 그냥 기준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기준선을 깨고 26일 후행스팬까지 이제 뭐 역전이 되면은 뭐 조금 더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저는 해지는 해놔서 뭐 굳이 이제 여기 뭐 구름대 여기 하단까지 깨지 않는 이상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매도는 하지는 않을 생각인데, 물론 이제 뭐 마음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하락해도 뭐 저는 이제 뭐 이쯤에서 좀 반등은 하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선을 깨냐 마냐가 뭐 가장 크게 관건일 것 같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한 40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뭐 그래도 한 160% 정도, 이제 한 103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구름대 위에 있고 뭐 9월 26일 행스팬 아직은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가 그렇게 안 좋은 추세는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뭐 아직 확실히 뭐 상승 추세다라고도 말하기 애매한, 그냥 약간은 지금은 그냥 좀 방향성을 좀 찾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이제 구름대 하단을 깨기 전까지는 뭐 여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들고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35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한 111%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하락을 하면서 일단 전환선은 하회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뭐 기준선 상회, 구름대 상해, 뭐 9일은 역전되었지만 26일 횡스팬은 아직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직까지 뭐 추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한 4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25% 정도는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 이제 건설사가 요즘에 좀 2분기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철근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고요.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좀 일시적인 비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추세가 뭐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뭐 일단 여기도 이제 기준선을 뭐 오늘 소폭은 하게 했는데, 이제 뭐 내일도 이제 뚫릴지, 밑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도 지금 상당히 모여 있고요. 밑으로 뚫릴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로 뚫릴지가 뭐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재 가치는 뭐 충분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DLNC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했을 때 거의 한 320%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하고, 이제 뭐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제 연말,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이제 내년에 이제 받을 배당이 뭐 거의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하면 6%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는 주식이어서, 뭐 차트가 엄청나게 깨지지 않는 이상 뭐 그냥 좀 인내를 하고 그냥 들고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나름 한 2%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시 이제 호전되면서 뭐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뭐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긍정적이고, 뭐 특히나 이제 매수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MACD 플러스가 되고 이제 매수 시그널 나오고 9일 호전이 되고 구름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환선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하락했던 추세가 다시 좀 재차 조금 상승 추세로 바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매입을 했었고요.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 파랑 색깔이 주가고요. 이제 연두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은 좀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 뭐 이제 9일로 이제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6일 프랭스팬이나 기준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진 못한 상황이고요. 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는 MACD는 조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일단 기준선을 조금 그래도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기준선 부근을 좀 잘 벗어나서 다시 전환선을 상회하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 이제 구주봉상으로 이제 여기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선 조금 넘어서고 9일 프랭스팬도 호전될 수 있고 MACD도 좀 매수 시그널 나와서 좀 중기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GS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52%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겠죠? 이제 KT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뭐 오늘 좀 그래도 한 1.6% 정도 상승은 했고요. 전환선은 조금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 상승은 있었고요. 뭐 아직은 이제 기준선 위에 있고, 뭐 9월 26일 프랑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추세상은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구주봉상으로 뭐 사실 KT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빠졌다가 이제야 드디어 이제 26일 프랑스팬 되면서 이제 호전되고 구름대 이제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어서, 뭐 단기적으로야 뭐 중단기적으로야 좀 단기 급등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받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시계열로는 뭐 이제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그리고 또 하겠네요, 사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 할 때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현재 주가가 한 34,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뭐 주가가 한 270%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 성향은 한 40% 했을 때 배당 수익률도 한 44.5%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KT 같은 경우 그냥 상대가치 평가도 해버리면은,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제 ROE가 계속 좀 개선이 이제 될 추세거든요. 향후엔 이제 ROE가 계속 빠지면서 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빠졌었는데, 재차 이제 ROE가 이제 개선되는 추세여서 조금 ROE가 개선되면서 주식도 좀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상대 가치로도 이제 완전 이제 고평가 구간은 아니지 않나. 좀 ROE가 올라가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딱 수요일날 하는 종목들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개별적인 종목은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는 1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전망치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 실적도 상당히 좀 편차가 큽니다. 이게 거의 20조를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낮게는 그냥 7조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워낙 이제 디램만 거의 영위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약간 변동성이 큰 게 단점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주식인데,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항상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내재 가치는 그래도 한 2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조금 약간 좀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보니까 좀 항상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전저점까지 왔을 때 좀 약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보통 빠지면 그냥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조금 지금은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차트 상으로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방향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깨졌고, 200일 선도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뭐 안 좋다, 이제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절대가치 평가로 먼저 보시면은 뭐 네이버 주가 한 44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실적 전망치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31만원 정도, 한 마이너스 30% 정도 돼야 된다고 나오는데, 플러스 30%에서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는 이제 거의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좀 비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워낙 갑자기 랠리를 했었기 때문에 좀 비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네이버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은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뭐 9일 프랭스팬도 역전은 됐고요. 뭐 기준선이나 뭐 26일 프랭스팬은 뭐 호전, 이제 아직까지는 좀 플러스라기보다는 이제 호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엄청나게 뭐 안 좋은 추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MACD나 RSI는 좀 과열 신호 보내고 있긴 하고요. 이제 뭐 구주봉 상으로도 뭐 크게는 문제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3주봉 상으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크게 이제 이탈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 완전 하회하면 뭐 그때 좀 이 기나긴 상승에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 상으로 또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하면 볼린저 밴드를 좀 이제 이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탈을 하냐 마냐가 뭐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뭐 RSI는 조금 이제 과열 신호를 보내서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따라서 뭐 추세상은 문제 없으나 좀 약간 중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KT는 아까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일봉상으로는 뭐 볼린저 밴드 타고 가면서 뭐 추세상 큰 문제 없고요.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기준선 방향 올라가면서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추세상은 뭐 아직까지는 전혀 뭐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인데, 이 수치는 이제 주식하고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 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입니다. 2019년 이후부터인데 뭐 좀 19년 이후부터는 뭐 지금이 좀 많이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좀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코스피 같이 이제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LTGAP을 봤을 때는 일단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더 랠리를 많이 했었던 이유는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건 이제 국가별 이제 밸류에이션 구할 때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보통 많이 불립니다. 여기도 이제 금리가 워낙 최근에 많이 빠져서 많이 좀 반등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 M2로 나눈 지표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인데, 이 지표는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보시면은 일단 좀 창을 띄워 놓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를 하면서 24조 6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절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 뭐 매우 지금 뭐 좀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이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높은 상황이고, 조금 짧은 시결로 봤을 때도 뭐 높은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제 코스피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는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좀 증시가 조정을 보였던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은 계속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따라서 그냥 사실 코스피가 뭐 그렇게 추세가 뭐 아직 위로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밑으로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위든 밑이 좀 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계속 좀 잘 따라가야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추세가 좀 정해지면 일단 뭐 가장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위로는 뭐 1차적으로 일단 뭐 기준선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위로는 뭐 전고점이 그렇게 멀진 않기 때문에 뭐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전고점을 사실 넘고 가는 게 뭐 가장 사실 추세를 확인하는 거는 조금 후행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밑으로는 뭐 가장 후행적인 건 여기 이제 최저점이겠지만은 최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좀 너무 많이 남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구름대를 깨냐 마냐, 추세선을 깨냐 마냐인데, 일단 뭐 추세선은 계속해서 좀 간당간당하게 일단 좀 안 깨지고 있다. 결국 추세선과 이 구름대를 먼저 깰지, 기준선과 전고점을 먼저 깰지 조금 보면서 뭐 좀 후행적으로 이럴 때는 좀 파동이 안 매겨질 때는 대응을 하는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